자, 지금 강원도를 돌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투표는 총알이다, 혁명의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공산당이 될 것이다 라고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의 뜻은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투표가 총알이다. 투표가 총알입니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죠. 제가 말하는 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화끈한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 이상하게 공산주의로 몰지 말기 바랍니다. 예, 정 변호사님. 투표가 총알이다, 혁명의 수단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2025년이 혁명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까? 모든 거 혁명이라고 한 건요, 말 그대로 레볼루션이잖아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게 그게 혁명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시대입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2025년에 총알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군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총알이 필요한 그런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야당 패널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통상의 파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혁명적 방법으로 총알을 써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명적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 풀려고 하다가 진짜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양 변호사님, 이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대법원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 이후에 어쨌든 국민이 선택하는 후보가 결국 법을 이길 것이다 라는 등등의 발언들이 민주당 진영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이야기, 투표가 총알이다, 혁명의 수단이다, 이것도 그것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 개개인의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이제 뜻과 힘이 모아지면 그게 결국 투표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민의가 반영됐을 때 그 제대로 된 대통령, 제대로 된 정부가 선출이 돼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뜻이,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그게 결국 이 선거 결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 그런 표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투표 독려 발언이다, 그렇게 해석해달라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강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지역일 수 있는데 그곳을 돌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좀 악수를 못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악수를 많이 하죠. 손이 부르터서 붕대를 감는 경우도 있는데 악수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거나 못하게 됐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뭔 일이 있을 거라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서요. 이해해 주시겠죠? 예. 눈은 맞출 수 있습니다. 손은 못 잡아도 힘드시지만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더 나은 나라로 힘을 합쳐서 함께 갑시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이제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만나서 시민들과 악수가 어렵고 눈만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에 어떤 서류가 갈 때만 되면 어떻게 된 심판인지 피습 어떤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제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집행관 송달을 하기 위해서 인천지방법원하고 남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집행관 송달을 했습니다. 집행관이 누굽니까? 사실상 법원의 준공무원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송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렇게 공개대회 행보를 하는데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채널의 뉴스탑10 단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이 되면은 2심에 있던 변호인의 자격이 되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인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심 변호인 사무실에
이 그 기일 통지서를 보내면 그 자체로서 송달 효력이 있습니다. 아, 개인 피고인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게 1심, 2심하고 다르고 파기환송되면 그래서 변호사는 그 파기환송심은 변호사 그 착수 수임료로 따도 못 받는다는 게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 있었던 이재명 그 후보의 변호인들한테 이미 기일 통지도 발송했습니다. 아마 빠르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도 기일 통지서가 송달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손을 직접 못 잡아가지고 송달해 주건 말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상 변호인한테 송달되면은 다음 5월 15일 날 반드시 출석하셔야 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최진영 변호사의 말이 맞습니까? 예, 일단 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변호인한테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텐데 언제 민주당이 송달 안 받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이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 접촉, 아니 어떻게 저는 여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피습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습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송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낸 거는 거짓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만약에 정치인이 전 민주당에 있다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니까 국민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거짓으로 지어내겠습니까? 이것을 또 송달이랑 연결지어서 안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장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받으셔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논평 중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하나 인용이 됐는데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쯧쯧. 이 과거,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자, 이재명 후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자들과 또 유권자들과 악수는 할 수 없는데 책에는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예,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사인 받으려고 철원부터 왔습니다. 이기자. 고맙습니다, 대표님. 당선되세요. 당선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 그리고 번호. 예, 정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워낙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사실 당에서 뭐 변호사비를 대신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작년 재산을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 전에보다 재산이 줄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진보 진영의 유튜버라고 하는 뭐 김어준 씨 방송인이 이거 우리 이재명 후보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 책이라도 좀 팔아서 인세라도 많이 얻게 해줍시다. 라는 발언 이후에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돼서 각종 서점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 있더군요. 글쎄요, 일단은 저도 그런 사건 해봤는데 CEO가 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개인적인 재판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비용 부담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의 재산은 항상 30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도지사 그 선거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9억 몇 천만 원에서 30억 초반까지 지난번 뭐 총선에 나왔을 때도 계속 그래 왔는데 물론 그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그때도 30억이었는데 지금도 30억이니까 10년 동안 재산이 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30억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돈 때문에 저렇게 책을 갖다가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번 대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또 이벤트를 갖다가 펼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김어준 씨나 등등 진보 진영에 계신 방송인들,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책 판매가 오르는 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